공산국가냐? 문 임대료 공정론에 임대인, 임차인 다 뿔났다. 이게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한 기사죠. 체린할 건가? 네, 맞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제한이 내려지면은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그다음에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은 먼저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후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을 살펴보면 이 법안의 좀 취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고 건물주의 재산권만 성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 법안을 동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운운하면서 언론에서 좀 편가르기식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 중앙일보 공산국가냐라는 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 아프니까 사장이자에서 댓글을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인도 화가 나는데 임차인도 뿔이 났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뿔난 임차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뭐 공산국가 이런 워딩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도 좀 더 이 임차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국가에 대해서 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음을 표출한 것인데 이제 그런 여러 댓글 중에 가장 자극적인 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만 가지고 와서 제목에 씁니다. 조선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12월 16일 날 여임대료 멈춤법 임대인 임차인 싸움 붙이나 논란이라는 기사에서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화가 난 얘기도 쓰기는 했는데 임대인이야 뭐 화날 수 있겠죠. 소상공인 연합협회장 발언도 실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편가르기보다는 상생 차원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상생을 하기 위해선 둘 다 약간 희생할 필요도 있고 정부도 희생을 해야 돼서 이제 세 주체가 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목 자체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싸우는 것처럼 좀 제목을 붙인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라고 본 거는 이제 한국경제의 기사인데요. 12월 16일 임대료 강제 인하 땐 거센 흑폭풍. 상가 공급 중단, 시장 붕괴 불보듯이라는 기사입니다. 시장 붕괴 불보듯. 네,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시장이 붕괴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물론 임대인들의 호소를 전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제 이 기사의 가장 문제점은 전문가의 발언을 근거로 이제 시장 붕괴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살펴보면은 부동산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의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임명의 전문가의 발언을 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가 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왜 전문가겠어요? 자신의 발언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는 더 신뢰하면서 이제 그 발언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인데 한국 경제는 익명의 전문가를 내세워서 시장 붕괴를 강조했다는 거는 상당히 언론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 당연히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이 나서서 오히려 좀 갈등을 조장하고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 사회가 꼭 고민해봐야 할 부분을 잘 짚은 기사들도 없진 않았습니다. 있겠죠.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KBS가 12월 19일 날 이제 게재한 취재 후라는 코너에서 실은 기사입니다. 임대 임차인이 말하는 해법은 임대료 멈춤보다는 상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제 먼저
그 임대료 멈추법 이전에 임대료 관련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착한 임대인 제도라는 건데 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면은 그중에 일정 부분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임대료의 자발적 감면을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법이라는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계인 임대인에게 감면받은 임대료를 되돌려주는 임차인 사례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례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풍족한 그런 임대인이 있을 수 있지만 생계형 임대인도 있다. 정말 이거 하나로 밥벌이를 하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나온 임대료 멈추법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뭐 공산주의냐 이런 워딩으로 그냥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되게 사안을 차분하게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상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정부도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제도의 허점을 갈등을 크게 부각하지 않고 이제 대안을 우리 함께 모색해보자. 이런 기사라는 점에서 저는 좀 필요한 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기사들도 있는데요. 한겨레 12월 17일자 유레카 임대료 분담과 재산권 침해라는 기사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케오스라는 법이 있다고 해요. 최장 120일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세입자는 쫓아내선 안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이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은행에 건물을 압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법인 것이죠. 네. 그러면 뭐 유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회가 이제 임대료를 얼마 인하하자라고 네. 합의를 하면은 이제 합의를 하는 법안도 있다. 뭐 이런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도 이런 거 모색해보자. 이런 기사들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